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21쪽이죠. 221쪽. 내가 좀 늦게 들어오니까 여유 있죠. 두 사람. 응?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차가. 다른 날보다 20분 정도 많이 막혔으니까 김해에서 오는데 20분 많이 막혔으면 많이 막힌 거죠. 오늘 김해 쪽에서 왔어요. 근데 무슨 창원 터널은 맨날 막히더니 오늘은 더 막히대 보니까요. 김해 사냐고? 김해, 현재는 김해 살고 있지. 거기서 자고 왔으니까. 집은 거기는 아니고 거기서 자고 왔다고. 자, 221쪽에 보면 맨 밑에 3번 사용검사. 지난번 이제 절차는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읽어드릴게요. 사용검사의 대상과 시기.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자 뭐가 되면 완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승인권자는 다를 수 있지만 검사권자는 승인권자하고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때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것만 검사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검사 받죠. 그다음에 검사 시기는 원칙, 그 문장 완료 하셨나요? 두 가지 사업이 뭐 되면 완료. 그러니까 모두가 완료되면 받는 게 원칙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기업, 공구별로 분할 시행했다. 그럼 공구별 분할 시행은 무슨 검사 받아? 분할해서 사용 검사를 받겠죠. 우리가 항상 공구라는 것은 뭐하고 뭐를 따로따로 한다고 그랬나요?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공구별 분할은 따로따로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 해서 분할 사용검사 이렇게 말하고, 니은에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자본별로 동별로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하 동별 사용검사. 원칙은 모두가 완료되면 받지만 예외로 공구별 분할은 분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다요. 그 다음에 양과로 2번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항상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는 다른 말로 효과라고 말했지. 효과. 그래서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어. 지금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 승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법에서 사용검사만 받아도 다른 법률의 사용 승인이나 준공검사나 또는 준공인가까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한 적이 있죠.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5가지 행위하려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걸 배웠죠. 자, 그럼 허가 받은 사업이 내용이 완료가 됐다. 그럼 뭐 받았나요? 준공검사. 자, 다시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하려면 무슨 허가? 건축 허가를 받고 이 허가 받은 공사가 완료됐다. 그럼 뭐 받았나요? 사용 승인을 받았지. 자, 지금 주택법은 자, 무슨 승인을 받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자, 그럼 승인받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 뭐 받았나요? 사용검사.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용어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럼 이제 지난번에 국토계획법 배울 때 또는 건축법 배울 때 배운 게 있어. 자,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 자, 그러면 사용승인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에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지? 다시 국토계획법에 준공검사 받았다고 요 건축법에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항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보다는 뭐가? 건축법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거 받았을 때는 국토계획법은 받은 걸로 봐요. 근데 이거 받았다고 이거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리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 근데 건축허가 받았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또 틀려. 왜죠? 이거는? 여기는 주택이 30 미만, 3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큰 걸 받으면 작은 거는 받은 것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연립주택을 20세대 지어서 연립주택, 그럼 허가 받았겠지. 그럼 아파트 1000세대야. 그럼 20세대 받았는데 1000세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원리야. 법의 개념이 같은 주택으로 볼 때는 여기가 더 크고 여기 작은 거고, 건물로 볼 때는 여기보다는 뭐가 우선? 여기가 우선이다. 이런 개념이지. 그러면 또 지금 방금 주택법에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에 사용승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 돼. 그런데 사용승인 받았다고 사용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가 되면 항상 법으로 할 때는 건축법을 뭐가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국토계획법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 이제 법으로 할 때는 요게 맞지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다시 주택법하고 건축법 사이에는 건축법을 주택법을 받으면 건축법은 받은 것으로 보는 거고, 반대로 요 경우는 없다. 이러면 되겠죠. 자, 요걸 적어 놓고 시험장 가시면 딱 2개 지문이 나와.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정리하고 집에 가서 그 맨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어디다 정리하면 그 맨 위에다, 그 페이지 맨 위에다 이걸 적어 놓으시라는 얘기야. 40문제 풀다 보면 요 지문이 2번 나와. 40문제 중에 이 지문이 2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수시로 여러분 책 가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요거 정리를 딱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효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때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이런 효과가 나오려면 미리 관계 행정과 뭐하라? 협의. 그러니까 항상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가 의제된다 이 말 나올 때는 항상 뭐하라고 돼 있어?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 협의하라. 기억났나 이거? 수십 번 배우고 왔어 지금. 한번 해봐 또? 그래 확인해 보게 봐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민법서에 잘 쓰는 소리. 나는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맨날 새로운 거 하고 그러지? 그 이야기 하지 지금. 자, 여러분 책을 한번 어디 펴봐. 우선 그걸 또 배우고 왔어 우리가. 교재에서 168쪽 펴볼까요? 168쪽의 하단 5번 사전결정 통지의 의제 효과 나와 있나요? 무엇에 대한 효과, 의제 이렇게 나오면 다른 법에서 뭐 받으면 다른 법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잖아. 지금도 사전결정 통지만 하면 다음에 해당되는 법률에 대해서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나와 있지? 오른쪽에 가면 자 동그라미 봐. 그럴 때 미리 관계 행정과 뭐하라? 협의하라. 자,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의제, 효과 그래서 이 문장 나오면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면 행정처끼리는 뭐 해야 돼? 협의해야 돼. 자, 그때 날짜 며칠? 15일. 건축법은 15일이야. 자, 그러면 주택법은 협의해 놓고 날짜 며칠?
내가 다시 주택법 빨리 와야지. 계속 뭐 건축법 잡고 있으려고? 빨리 넘어와야지 이제. 자, 여기는 며칠? 있잖아, 날짜. 날짜 며칠? 안 보여? 어딘지가 몰라 지금 어딘지를. 윤이 어딘지 모르지? 아까 했던 부분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 있잖아. 날짜 며칠? 10일. 이 공법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법마다 날짜가 좀 달라. 날짜가. 그렇다고 날짜는 다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 그 날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항상 모든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시험장 가서도 그러니까 문제 안 배웠다 이러지 말고 무슨 효과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협의한다 개념 잡으면 돼. 협의한다. 그럼 날짜 나온다 이 정도만. 날짜는 다 못 외우니까 일단 개념만 하시면 돼. 알아서 해라. 자, 3번. 사용검사는 며칠이다? 15일. 사용 승인은 7일. 자, 4번.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원래 지금 사용검사를 누가 신청하네요? 누가 신청했어? 사업 주체가 신청했잖아. 방금 사업 주체가 한다고 했는데. 그럼 사업 주체가 해야 되는데 못 한다고 나왔네.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1번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그 주택의 시공자나 또는 입주 예정자는 자 무슨령에 따라 대통령령.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은 무시하고 반달가로 2번 들어봐요.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하고 55조 이렇게 놨죠. 방금 저 위에서 무슨 령에 따라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이 바로 반달가로 2번의 대통령령 그게야. 그러니까 법조문 읽을 때 대통령령 하면 줄여서 뭐라고 나와? 영 몇 조 이렇게 나오잖아. 그걸 말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안 봐도 돼. 바로 대통령 정한다 하고 우리 시험에는 반달가로 2번 내용을 출제해. 반달가로 2번. 자,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1번 원칙. 사업주체가 뭐가 되면? 파산. 원래는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데 파산이 되면. 자, 그 다음 줄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데 예외. 시공보증자가 어때서 또 없거나 또는 파산.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입주자가 아니지 입주 예정이지 아직은 입주가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라고 그래.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럼 좀 간단하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절차 배웠을 때 사용검사 신청 누가 한다? 사용검사 신청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그런데 사업주체가 파산이 되면 누가? 시공보증자가. 그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또 파산이 되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그 순서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번호. 그 일리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자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나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건축물 대장, 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 하라 이렇게 놨어. 왜 거기 보존이야? 처음에 받은 거지. 처음으로 지금 소유권을 받은 거니까 보존 등기 하라 이렇게 나왔고. 자, 반대로 3번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자, 거기에 동그라미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누구 할 때만?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할 때만. 그러니까 시공보증자가 파산돼서 입주 예정자가 할 때는 항상 뭐를 예치해야 돼? 하자보수 보증금까지 예치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주택 등의 사용과 임시 사용은 1번 주택 등의 사용 원칙.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놨지. 그러니까 결국 사용이란 뭐 받았을 때만 사용한다?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사용한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예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니까 미리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시사용 신청에 대해서 3번 바로 범위 보시고, 그때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은 뭐별로? 건축물 동별로. 그냥 동별에 오면 안 돼. 앞에 건축물 빼먹으면 안 돼. 건축물은 동별이야. 공동주택은? 그래, 그러니까 구분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야. 동별에 오지 말고. 주택건설사업은 뭐일 때 동별? 건축물일 때 동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들이 뭐 외우면 되는 줄 아는데 뜻을 알고 해라. 뭐에 대한 동별? 건축물일 때 동별이잖아. 근데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 나오면 3번에 뭐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되지. 그럼 공동주택도 뭔데? 건축물이잖아. 근데 건축물인데 이름이 뭐로 나오면? 공동으로 나오면 그때는 세대별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대지조성사업은 뭐별로? 구획별로. 그래서 3개 묶어놓고 그렇게 되면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나와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계속 지금 출제된 부분인데 거기다 별표를 좀 꼭 해놓으세요. 별표를. 근데 요거는 이제 요 공부를 하려면 답은 그냥 거기 써져 있는데 원리를 이해를 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법 실력이 좀 있어야 돼. 민법 실력이 없으면 요거는 꽝이요. 그냥 숫자만 외워갖고 들어가셔야 돼. 자, 민법이니까 필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그냥 듣고 끝나는 거야. 민법이야, 민법. 자, 우리가 사업주체가 사업하려면 무슨 권 확보해야 돼? 응?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잖아. 대지 소유권. 그럼 대지 소유권 확보하려면 자기가 사업주체가 맨 처음부터 땅 갖고 있었어? 아니면 이제 사들여야 돼? 사들여야 되겠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있어. 토지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한 10명 있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 한 명이 땅덩어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사업주체가 이 사람한테 땅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민법. 야, 너 팔래? 그걸 뭐라 그래? 나 민법 한다 그래서. 팔래? 그래야 돼? 청약 이렇게 하지.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돼? 승낙. 민법 다 잊어먹어서 여기 11월 입문과정에 한 거야. 입문과정. 지금 고급과정은 나도 못해. 입문이나 되니까 하는 거지. 살 때 뭐라 그래? 야, 너 팔래? 그래. 법률대로 청약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거야. 합치가 돼서 자, 여기에 대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했어. 매입했다, 매수했다.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매입이 돼야 이제 뭐를 하면 돼?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땅을 사야 내가 대지를 확보해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절차로 사들였다. 이렇게 되면 돼.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 명의인인 경우도 있겠지.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런데 사업주체가 이걸 다 모르고 그냥 급하니까 사들인 거야. 그런데 요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실소유자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보통 종중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겨. 종중은 땅덩어리를 누가 대신 관리하다 보니까 서류를 위조한 거야. 위조해서 이렇게 팔아먹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실소유자가 요 등기 명의인한테 뭐라고 청구할 것 같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래서 말소송에서 소유권 회복했다. 이렇게 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실제로 사업 주체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땅을 사들인 거지. 실제 소유는 따로 있는 거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요 사업 주체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응? 소유권 4번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뭐 반환 소송 이런 걸 제기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제기하면서 또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하겠지. 너가 그러면 그동안에 요거 사업하려면 꼭 필요하니까 네가 돈 좀 더 주면 내가 팔게 이렇게 또 하겠지. 그리고 또 안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소송 들어가겠지. 그럼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주든가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땅을 사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돼.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사업 시행을 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된 거야. 그럼 완료가 되면 분양받을 사람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 그럼 소유자들은 완료가 되면 대금을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분양대금이겠지. 분양대금을 완료를 하겠지. 그럼 완료는 했는데 그 대지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소유권이 이쪽에 있고 아직 다 이쪽으로 가져오질 않았잖아. 등기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주택은 받았는데 실제 소유는 대지권에는 등기가 안 돼 있겠지. 그럴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 사람한테는 무슨 청구할 수 있게 하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하자.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나오는 매도 청구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있어 없어? 아무 잘못이 없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택 소유자가 2,000명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2,000명이 이 한 사람의 땅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권리 행사를 못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요런 한 사람한테는 그러면 네가 땅을 팔아라 하게끔 법으로 이걸 만들었다 그 말이야. 예전에 이런 경우가 또 뭐냐면 알박기 하는 거 있지. 알박기. 그 알박기도 지금은 돼 안 돼? 안 돼. 바로 이렇게 매도 청구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알박기 해봤자 결론은 지금 가격보다 낮게 이렇게 매도 청구 들어가면 무조건 팔게끔 돼 있다. 이런 원리야. 몰라도 돼. 과정만 이제 이해해서 이런 경우에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읽으면 이제 뜻이 나와. 자, 1번 매도 청구 대상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자 어디가 포인트야? 일부. 지금 전부 아니잖아. 내가 10명 중에 1명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일부, 요게 답이야. 그 일부에 대해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누구? 실소유자. 실소유자에게는 시가로 뭐하라? 매도 청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 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유권 회복해서 실소유자가 됐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우리 소유자들이 뭐 할 수 있게 하자? 매도 청구하게 하자. 근데 이 실소유자가 전부에 해당하면 안 되고 어디에? 일부 토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일부 토지. 그러면 2번. 거기서 먼저 어디를 하냐면 반달가로 4번. 그럼 매도 청구 대상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전체 대지 면적 얼마? 5% 요때만 매도 청구해. 그럼 저 사람이 10%를 갖고 있어. 매도 청구해?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매도 청구 규정을 줄 때 알박기 하니까 규모가 커 작어? 작지. 작은데 그 작은 걸 얼마로? 5% 미만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일부라는 말은 이제 얼마를 말해? 그래, 일부라는 말은 5% 미만이다 이 뜻이야. 그럼 2번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대표자에 의한 소송이야. 자, 소유자가 2,000명 있는데 2,000명이 다 소송 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들은 누구를 선정해? 대표자를 선정해. 그래서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 이런 숫자가 출제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5%를 7점에서 출제를 했어.
그럼 소송 제기하려면 대표자 선정하는데 전체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필요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3번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판결의 효력. 이에 따른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아까 4분의 3만 동의했어. 그럼 4분의 1은 동의 안 했겠죠? 근데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효력은 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5번으로 가서 의사표시.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여기서 매도 청구하려면 이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그 서류가 송달이 돼야 된다. 이 뜻이야. 그리고 비용의 구상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누구한테? 사업주체 구상해지? 왜 사업주체 구상해? 사업주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럼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사업주체에게 구상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이제 답은 찾겠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또 이놈 적어가. 갖고 이놈 공부하고 있어. 이건 아무 필요 없어. 그냥 그렇다는 내용이지. 어? 지금부터 답은 매도 청구란 사업이 다 끝났는데 대지권 등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요 일부 토지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 일부가 얼마? 5% 미만. 그럴 때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뜻이야. 소송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달라들어 소송하는 게 아니라 누구 선정? 대표자. 그럼 대표자 선정은 동의가 얼마 필요해?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 뭐 승소 판결이 나왔던 패소 판결이 나왔던 소유자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 사업주체에게 구상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요걸 요즘에 시험에서 계속 내왔던 거야. 이해되면 금방 답은 찾는데 과정 자체가 요거 민법을 좀 상식을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자, 다음 장 넘겨서 주택건설 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법이 써져 있어? 도시정비법 써놨지? 그래서 주택법하고 도시정비법은 거의 법이 유사한 게 많아. 그래서 시험에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양쪽을 내가 비교해놨어. 현재 시험은 주택법으로 출제를 했어, 한 번. 그러면 이제 정비법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제. 똑같으니까 요거 대신 낼 거 아니야. 요 반대로 낼 수도 있잖아. 오늘은 안 해. 오늘은 요렇게만 적어두시면 돼. 뭐라고 적냐면, 요거는 여러분이 고급 문제야, 사실은.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요걸 할 건데, 맨 위에다 제목만 적으세요. 그 맨 위에 여백 있죠? 응? 그 여백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용적률 완화. 그럼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높이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용적률이 완화되면 주택법은 그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특혜를 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용적률 완화가 되는데 주택법에서는 무슨 주택이 임대주택 건설할 때 쓰겠다 이런 뜻이 돼.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소형주택 건설할 때 쓰는 내용이다. 이렇게 바뀌어져. 그러니까 똑같은 용적률 완화가 생겨도 주택법에서는 무슨 주택을?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데 쓰고 있고 도시정비법은 소형주택 건설할 때 쓰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혹시 소형 배웠을 것 같은데 소형이 얼마야? 어? 이거 안 해드렸나? 내가 거짓말했나?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나? 요거 설명 안 해줬나? 했어?
근데 왜 모른 척하고 전혀 생판 처음인 것 같아. 85 초과하면 뭐라고 그래서? 대형.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를 중형.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이다. 적었어, 안 적었어? 안 했어, 한 번도? 했지? 뭐 여러분 맨날 적어가면 뭐해? 뜻이 없는데. 그 필기 안 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이제? 필기 해봤자 아무것도 다 했어, 이거. 공법은 요 숫자만밖에 안 나온다 하고. 근데 이렇게 소형 나왔을 때 뭐가 있으면 안 되지. 아, 소형 62하구나 이래야지. 어디 적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을 필요도 없어. 다시 기억해. 차라리 뭐 외우란 이야기야. 다시 해봐. 85초가 외울 수 있지. 이런 건 안 적어도 60초가 85 이하. 중요 60 이하. 뭐 이걸 적기는 그냥 머릿속에 외우는 거지. 그게 더 빨라. 적어놓고 안 보면 뭐 의미도 없지. 그럼 자꾸 우리 머리는 뭐냐면 적으려면 머리 자체는 외워지지를 않아. 그냥 손으로만 가, 손으로만. 근데 시험장은 손이 기억하나 이거? 기억 안 하지. 머리로 한번 해봐야 기억나지. 응? 외울 수 있지 저거는. 뭐 집에 갈 때까지 숙제할까? 뭐 숙제도 아니지. 이거 갖고 하면 창피한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딱 간단하게 하고 감으로 하지. 여러분 맨날 중개사 하려면 85라는 숫자 맨날 나올 거잖아. 85야, 85야, 이 말. 그럼 뭐야? 이 기준이야, 이거에. 85는 또 무슨 주택 규모인데? 국민주택 규모잖아, 국민주택. 그러니까 매번 공법에서 쓰는 숫자는 이거밖에 없어, 주택에서는. 공법에서 주택에서 숫자 나와. 그럼 뭐 나와? 요 숫자 3개 나오는 거야, 이 숫자. 근데 초과는 시험에 우리 공법에 있어, 없어? 없어. 초과된 건 우리는 다루질 않은 거야. 왜? 이하 쪽만 달아. 85 이하 쪽만. 그럼 중형하고 뭐만? 어? 그러면 자, 조금 못 외운다 치고. 자, 중형은 얼마? 60 초과 85 이하. 소형은? 그래, 그렇게만 해봐. 그렇게 해보면 시험장에서 바로 맞아. 지금도 소형주택 했는데 시험에 가면 60 이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구글 정도 맞춰야지. 오늘은 제목만 적으시면 돼.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주택법은 용적률이 완화되면 무슨 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 촉진 규정이 되고, 오른쪽 정비법은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완화되면 뭐가 건설돼? 소형주택 건설 이렇게 나오잖아. 어? 이름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 자, 페이지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3번.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괄호 속에 주택건설 촉진 규정. 그러면 사업을 얼마만큼 쉽게 잘할 수 있게 촉진 규정을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주택건설 촉진의 주택에다 국민주택 이렇게 적으세요. 아, 적는 것도 그러니 뭘 말 안 하면 내가 주택이라고 그랬어. 주택건설 촉진이야. 그러면 그 주택에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 적어야지. 주택에다. 뒤에다 적으면 뭔 뜻이냐. 주택하면 어디에다? 저 주택에다 적어야지. 저 주택이 뭐라고? 국민주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촉진 규정이 무슨 주택? 국민주택 건설 촉진 규정이야.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촉진 규정 자체는 없는 거야. 항상 공법에서는 뭐 일반 주택이 아니잖아. 전부 국민주택에 대한 보호 규정이라 이 말 같아. 그러니까 필기 앞으로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해. 엉뚱한 데다 적어놓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시험장 가서 오히려 틀리긴 하지. 잘못 적어놓으니까. 내가 분명히 읽으면서 해도 못 적어 거기다. 자, 1번 사업주체 보호. 1번 타인 토지 출입 등. 우리 타인 토지 출입 등 그러면 혹시 배웠나 이거는? 어? 배웠지 앞에서? 자, 출입하려면 며칠 전 통지? 7일 전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3일 전 통지 이런 거 배웠지? 오늘은 적을 거 없어. 여기서는 출제 안 해. 항상 이 출제는 국토개혁법에서만 출제를 해. 국토개혁법. 그러면 국토개혁에서 배운 내용은 자, 국토개혁법 준용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여기는 출제되질 않아. 그러면 타인 토지 출입을 한다 개념만 알면 돼. 출입을 하는데 과연 누가 하느냐. 1번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 자, 줄여서 뭐라 그래? 공공사업주체만 타인 토지 출입 권한이 있어.
그러면 시험에서 모든 사업 주체가 타인 토지 출입한다? 그럼 틀렸다고 찾아내야 돼. 절차를 묻는 게 아니야. 여기 특혜는 어떤 사람에만 특혜 줘? 공공한테만 특혜를 줘. 특히 1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측량. 두 번째 무슨 주택? 그래, 국민주택.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시험장 주택법에서만큼은 타인 토지 출입하면 누구를 찾으면 돼? 공공이 있느냐 공공이 아니냐 요것만 찾으면 답이 보여. 다른 거는 다 맞춰주니까. 그리고 반달가로 2번 무슨 법? 국토계획법 준용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럴 때는 나머지 절차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 무조건 타인 토지 출입은 누가 했느냐 요것만 맞추면 시험에서 풀어지는 거지. 그 다음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그럼 토지 수용 사용의 대상도 국가나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가 그랬네. 그러면 다른 법은 시행자는 모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누구만 해? 공공만. 딱 답 두 가지야. 타인 토지 출입, 그 다음에 수용. 그럼 무조건 누구? 공공. 답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시험장 가는. 그 시험장 가서는 주택법은 타인 토지 출입 지문 나왔거나 수용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누구만 확인하면 돼? 공공이 있느냐 공공이 아닌 것이 했느냐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럼 공공 아닌 것이 했다 그러면 다 틀린 거지. 그렇게 답 찾으시면 돼. 다시 그래 놓고 무슨 주택? 국민주택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나오지? 그 특혜는 무슨 주택에만 있어? 국민주택에. 그러니까 답은 딱 정해져서 주택건설 촉진 규정은 그 주택이 뭐다? 국민주택이고 특혜를 주는데 모든 사업주체에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공공이 하는 거에만 특혜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수용에서 3번 그러면 사업인정의 특례 규정 있지? 특례는 여기는 뭘로 대신해?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하고 재결신청 특례도 무슨 계획에서? 사업계획에서 정한 내용이야. 요거는 감 잡히죠 지금? 국토계획법은 무슨 계획이야?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에서 정한 내용이죠.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렇게 나오지? 막 못 적으니까 답답하지 지금. 손이 막 건질건질해 지금 손이. 그러니까 손으로 하면은 머리로 안 들어가. 딱 펜 놓고 머릿속으로 해봐. 머릿속으로. 자, 국토계획법은 무슨 계획?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재결신청은 무슨 계획?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이지. 그럼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한다. 재결신청 나오면 개발계획에서 정한 이러면 되겠지. 그거 두 개밖에 안 나와. 여러분 시험은 요건 내지도 않아. 이쪽은 앞에 그 낼 것도 많은데 여기 낼 것 같아? 내지를 않아.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 요거밖에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해는 하되 공부는 앞에 거는 내보고 요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 다음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 그럼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은 또 누구만 하느냐? 국가와 토지공사만. 국가하고 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공공 중에서 지자체하고 지방공사가 빠졌죠? 공공에서 업무 위탁에는 지자체하고 공사가 없어. 적지 말고 그놈의 펜을 왜 자꾸 적으려고 그래. 머릿속으로 해라니까. 그러면 앞으로 설명 안 해.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울산 내가 강의할 때 설명 안 하잖아. 하도 적어대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읽고만 넘어가.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 지금?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적으려고 그래. 여러분이 그럼 써진 거를 이해 못하니까 자꾸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 자, 다 공공인데 업무 위탁은 공공이 아니고 누구만 들어가 있어? 국가하고 토지공사만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가 빠져 있어? 지자체하고 지방공사가 빠졌잖아. 이유가 누구한테 위탁했어? 지자체장에게 위탁했잖아. 그러면 지자체장에 위탁하는데 지자체가 지가 지한테 위탁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 이해하라니까.
그러면 지방공사는 누구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거야?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아 하는데 그놈이 또 그놈이 위임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 주라 그 말이야. 그럼 시험장에 가서는 다 풀 수 있어. 자꾸 받아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 하는 거야. 자, 다시 타인 토지 출입, 수용 누구만 해야 돼? 공공만 할 수 있어. 근데 토지 매수, 업무 위탁 이런 것들은 누구만 해? 국가하고 공사, 토지공사가 누구한테? 지자체장에게. 그러니까 지자체는 위탁이 안 되잖아. 지방공사도 위탁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겠지? 자, 그래서 위탁이 됐어. 그러면 수수료가 나와야 되겠지. 위탁이면 얼마? 그러면 4% 아니면 2%를 기억하시겠지? 공법에는 위탁 수수료가 나오면 2 아니면 4밖에 없어. 2는 지금처럼 뭐 할 때? 뭐 위탁할 때? 뭐 위탁할 때? 업무야, 업무. 거기 굵은 것이 안 보여? 업무가 굵은 것이 돼 있잖아. 그럼 돈 받는 건? 그래 4%. 내가 괜히 막 굵은 글씨를 눈에 보이게 해놨을까? 이렇게 좋은 책을 공부 못하면 안 되지. 감으로라도 이제는 해야지. 뭐 위탁했어? 업무 위탁이잖아. 업무. 돈은? 그래서 4. 그 두 개밖에 없다고 맨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시험장 갈 때 위탁 수수료만도 한 100번을 하고 가지. 근데도 못 찾아 시험장 가서. 왜? 머리로 안 했으니까 그런가. 머리로 안 하니까. 자, 위탁이란 단어 나오면 꼭 수수료가 따라 나와.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딱 한 개 나와. 한 개. 2 아니면 4가 한 개 나와. 그래서 업무자로 위탁이 되면 2. 돈 받는 거. 뭐 예를 들어 시행자한테 돈 받아달라 이런 위탁을 했다. 그럴 때는 얼마? 4 이렇게 나와. 두 개밖에 없어. 그다음에 서류열람. 서류열람은 지금까지 모든 시행자가 무료로 했어서. 그죠? 모든 시행자가 무료였지. 여기는 누구한테만? 국민주택 건설 공급하는 누구만? 사업주체만. 그럼 등록사업자는 무료가 안 되겠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은 특이한 법이야. 혜택을 줘도 공공한테. 그리고 주로 무슨 주택? 국민주택. 그런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촉진 규정이다. 그런 뜻이 돼요. 그 다음 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이 무슨 뜻이죠? 간선시설?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한다고 그러죠. 연결. 그게 간선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간선시설 설치 의무가 의무 자체가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와. 자, 사업 주체가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에 굵은 글씨가 안 나왔네. 사업 주체가 단독 공동으로 100호 100세대 이상 또 대지조성 16,500 이상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1번의 지자체, 2번의 공급자, 3번의 국가라는 사람이 보여. 그런 사람들이 해당 간선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간선시설의 설치는 설치 의무자가 누구다? 지자체나 공급자나 그리고 국가란 이야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누가 할 때? 사업주체라는 사람이 100호 100세대 이상 사업하거나 16,500 이상 사업을 할 때 이 사람 사업주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간선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 뜻이에요. 사업주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사업주체는 사업을 얼마짜리 사업을 해? 100호 100세대 얼마? 16,500 요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국가나 지자체나 공급자들이 뭐를 설치해 줘야 돼? 간선시설을 설치해 줘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100호 100세대는 알겠고 왜 16,500이 나와? 우리는 보통 1만, 2만, 3만 이런 식이잖아 숫자가. 근데 여기만 하필 1만도 아니고 2만도 아니고 16,500이 왜 나왔까? 5,000평. 5,000평. 그걸 제곱미터 환산했더니 16,500이 된 거야. 이해가 되셨나 이제?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1만 아니야. 시험에서 이걸 자꾸 1만이나 2만을 줘서 이러면 자꾸 틀리는 거야. 여기만큼은 평을 환산한 숫자로 써놓은 거야.
얼마짜리 5,000평이었던 거를 제곱미터 환산하니까 이게 16,500이 돼. 여러분 공법 공부할 이런 숫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1만, 2만, 3만, 뭐 10만, 30만 이러지. 16,500 이런 숫자는 없잖아.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응? 자, 간선시설에서는 1만이 아니라 16,500 나와. 요렇게 이제 했으니까 안 틀리겠지. 그럴 때 설치를 하는데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해줘? 지자체가.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공급자. 그럼 전기 공급하는 사람 누구? 한국전력공사겠지? 그런 거야. 자, 지역 난방 시설은 지역 난방 공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공급자가 돼. 그리고 우리 국가가 제일 째째 뭐 만들어줘? 요즘에 쓰지도 않는 우체통 하나는 만들게 해놔서. 그런데 또 시험자 이렇게 웃는 소리까지 했는데 우체통 했는데 우체국 쓰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러지 말란 얘기야. 자, 당연히 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만들어? 지자체. 뭐 공급자 이런 건 아는데 우체통 하나만 누가 만들어? 국가가 만들어. 여러분 돈 있으면 만들어 줄 수 있지? 응? 그 대신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설치 기한과 설치 비용이 나와요. 그러면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치 의무자 부담이야. 세 사람 아까 설치 의무자 부담. 그런데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돼. 왜 사용 검사일이냐? 우리가 사용 검사 받으면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수돗물이 안 들어와. 그럼 문제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용 검사할 때까지 미리 설치를 완료해 줘라 이렇게 나와. 근데 2번 지자체에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 비용의 비용은 50% 범위 내에서 누가 국가가 보죠. 뭐 째째한 건 아니네 결국은. 항상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항상 만들어 어디 가든 그 대신에 국가가 그걸 보조해 준다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의 설치와 비용 상환. 1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 오늘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사유가 있어. 못할 사유가. 그러면 사업 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설치 의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뭐 하면 된다? 요구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설치 의무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공사하면서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대신에 비용 상환을 요구하면 된다. 그럼 요구는 언제까지 할 거냐? 상환 기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 실제로는. 그래서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나올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할게요.